오늘은 저의 꿈과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걱정했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꿈과 포기, 중학교 3학년, 요리의 의미, 대학생, 현실, 퇴사, 현재.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처음 가지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시기 말이죠. 저는 바야흐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학교를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뭘 해야 할지 첫 번째로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난 무엇을 잘할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난 요리를 하고 싶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면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가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 생신상을 차려드릴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려드렸는데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블로그도 보고 엄마가 했던 방식을 기억해가면서 더듬더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크게 없었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제 머릿속에 쾅 박혀서 음식이 그냥 의식주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주는구나. 요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리의 의미.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는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 흔히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놀면서 즐기는 쾌락이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한자 시험인가를 봤는데 20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요리로 유명한 학교는 재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조리과가 있는 학교에 편도 1시간 반을 등교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은 제 옆에 멋지게 자리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하루 종일 중학교 때처럼 공부만 하지도 않고 실습도 하고 도리복도 입어보고 자격증도 따고 졸업작품전도 해보고 매일매일 다른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여차저차 3년을 보내니까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뭔지 아시죠? 학교 다닐 때는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니까 돈을 벌러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게 저한테 너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 인문계는 아니었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을 해볼까 하고 구직을 했었죠. 보통 취업은 학교랑 연계된 곳으로 갔었거든요. 제가 제빵이 하고 싶으면 SPC, 주방 쪽 요리가 하고 싶으면 빕스나 아웃백으로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난 실력이 있는가? NO. 고등학교 때 배운 요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리의 기초였기 때문에 이 실력으로 사회에 나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주방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요리를 하면 다 셰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두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대학에 간다. 사실 도망친 걸지도 몰라요. 그때 사회로 뛰어드는 친구들이 멋있게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일반 인문계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수능을 보긴 봤거든요. 이것도 남들이 다 본다니까 그냥 봤어요. 수능 분위기가 어떤지,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수능장에서 먹는 도시락 맛도 궁금했어요. 당연히 수능 점수는 누군가의 발바닥 수준이었고 다행히도 수시 전형이 따로 있어서 수시도 넣었고 면접도 보고 해서 식품영양학과와 외식 전공학과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는 외식 전공학이 조금 더 와닿게 느껴져서 외식 전공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조리과를 또 입학하는 건 저한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3년 동안의 조리를 또 똑같이 배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은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영양사보단 외식 산업 전반이 더 배우고 싶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온 세상이 별천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성인으로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지만 대학생으로서의 저는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식품에 대한 이론, 실험 실습, 테이블링과 음료, 커피, 외식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배웠거든요. 고등학생 때와는 사뭇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웠죠. 분명히 입학 전에 커리큘럼을 보긴 봤지만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이걸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난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창업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돈은 없고 취업을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 전에 필수 실습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실습을 나갔습니다. 카페로 나갔었고 한 달 동안 풀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실습생이라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취업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했어요. 거기서 또 현실과의 벽을 느끼는데 이번엔 괴리감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을 카페로 연결을 해준다는 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열심히 살지 않은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남은 6개월을 보내면 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 것 같아서 대학 수업 후에 들을 수 있는 나머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수업이 식품위생사 수업이었습니다. 총 4개월을 들었고요. 주에 2, 3회 정도 했었거든요. 관련 학과를 3년 이상 나오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저는 시험을 봤고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전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6년을 발판 삼아서 난 위생사로 나간다. 근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대학교 취업지원실로 찾아가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취업성공 패키지가 뭔지 아시나요?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취업도 알선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예요. 그때는 이미 관련 학과도 나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격증도 있어서 바로 취업 알선을 해주셨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넣고 해서 저는 알바가 아닌 정직원으로 첫 취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취업했던 곳이 축산업 관련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될 관련 업무만 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말하길 위생 업무는 많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타 업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셨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을 막상 하다 보니까 위생 업무가 20%면 나머지 잡무가 80%는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했던 위생 업무가 매일 작업장 위생 체크하고 위생 비품 확인하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냉장 냉동고 온도 확인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주기적으로 위생업체에서 감사를 나오면 위생복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제가 썼던 서류도 검토를 받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다른 추가 업무로는 아침 전표 작성하고 퀵 불러서 퀵 보내고 외부 냉동창고라 소통하고 중간중간 유통위치 파악해서 전달 드리고 등등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그때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였어서 오전 9시까지는 무조건 아침 전표가 나와야 되는데 양도 많고 품목도 많고 거래처마다 품목도 다 다르고 일반화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거래처마다 분류를 해서 매일 아침 각 거래처 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단가를 여쭤봐야 됐어요.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인수인계를 한 달 받았는데 해도 늘지는 않고 매일 아침 식은땀은 나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안 되면 집에서 한다. 자발적 잔업을 선택한 거죠. 보통 주문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들어오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십니다. 땡땡땡 업체 삼겹살 3kg 이런 식으로요. 이걸 밤 11시쯤에 들고 온 전표에 품목과 거래처를 써서 각 거래처마다 분류를 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럼 출근을 하게 되면 원산지 도장을 찍고 단가만 여쭤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으며 이게 정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조금 더 같이 일해보자고 하셨고 저도 회사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고민을 했지만 이건 내가 생각한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7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을성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또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나 고민이 돼서 한 6개월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좀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는 어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리를 이제 놓아주고 다른 걸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래 했다고 모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걸 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때 막연하게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나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반대를 하셨고 단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가 더 늘어버렸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더 늦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두 번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육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미술을 시작하는 건 너무 늦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할 수 있는 현재 일을 하게 되었고 이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장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나중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없으니까 미래의 저를 위해 달려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요리를 그만두게 된 이유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스스로의 응원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